부산 인구는 1년 새 2만 5천여 명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디자이너들을 찾고 있습니다. AI 바람을 타고 있는 부산 디자인 산업을 짚어봅니다. 서태경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젊음을 내세워 정체된 사상을 완전히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어선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인구는 324만여 명으로 1년 새 2만 5천여 명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부산의 인구 구조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24만 1,600명입니다. 10년 전 35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부산 인구는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대부분에서도 인구 감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사구는 1년 새 6,200여 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북구도 4,800여 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예외였습니다. 강서구 인구는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7,500여 명 늘어난 15만 300여 명으로 5% 증가했습니다. 부산 진구도 인구가 36만 5,300여 명으로 1년 새 6천여 명, 1.7%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두 지역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젊은 층과 신혼가구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젊은 층 이탈과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 인구가 19,000여 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고령화율은 25.3%로 집계돼 부산 시민 4명 중 1명이 고령층에 해당하는 초고령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AI로 만든 디자인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산 디자인 산업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4년간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디자이너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무선 태그 카드들, 스마트폰에 접촉하자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가 스마트폰 안으로 옮겨집니다. 지식재산권 테크 전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연매출 250억 원을 기록한 업체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AI를 기반으로 한 피규어를 개발했습니다. 피규어에 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조명이나 음악을 맞춰 연출하는 겁니다. 이처럼 디자인 산업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4년간 120억 원을 투자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라든지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이 디자인 산업 자체가 이 바뀌어가는 템포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디자이너들 또는 디자인 기업들이 양질의 어떤 아웃풋들을 생산해내려면 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해야 되는 장비도 있고 정보도 있고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어서 진흥원은 건물 3개층을 디자이너 교육과 실습 그리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AI 디자인 파크를 비롯해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3D 장비 등 80억 원 상당의 최신 장비도 갖췄습니다. 특히 제품 디자이너들에겐 필수적이지만 전문 분야로 접근이 어려운 사용 후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엔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 중 90%가 디자인 관련 기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바뀐 공간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선거전이 사상구에서 가장 먼저 막을 올렸습니다. 17개 지역위원장 중 사상구 서태경 위원장이 첫 번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서 위원장은 사상에 정체된 40년을 끝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모라동 한 카페에서 서태경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에서 창구를 개조해 만든 카페를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사상을 격차 사회의 축소판, 시간이 멈춘 도시로 규정하고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사상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와의 격차 끝에 서 있는 옛날 도시입니다. 사상은 변해야 합니다. 도시를 재설계하고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서 위원장은 사상공단을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고 사상역 일대에는 카페 거리를 조성해 청년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변 도시계획을 변경해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고 노후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보좌관 경험, 자신의 젊음을 사상구 부활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의 축소판인 사상을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로 되살리고 그로 인해서 부산이 제2의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부산에서 시작된 균형 발전의 물결이 북으로 물결쳐서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서태경 위원장은 올해 만 42세로 계금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뒤 현재 민주당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관 의원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내국세 총액 대비 19.24%의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2%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을 위한 혜택에 차이가 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시내 유통농산물 4,5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98.8%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검사 건수 중 4,467건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상추와 들깻잎, 파 등 채소류 53건과 블루베리 1건 등 총 54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5,000kg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매 농산물 검사 대상 농약을 452종에서 465종으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겨울철 어선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어선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퍼집니다. 지난달 23일 해운대 송정 남동쪽 해상 55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자 선원들은 구명 뗏목을 타고 바다로 대피했습니다. 해경 지휘 아래 인근 민간 어선이 접근했고 승선원 8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불은 잡히지 않았고 어선은 결국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뒤 새벽 영도 생도 앞바다에서도 또다시 어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2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인근 어선이 선원 6명을 먼저 구조했고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선박은 전복됐고 선주는 선체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바다에서는 어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선 화재 사고입니다.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기 취급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겨울철에는 전기 장비의 틈새 먼지나 전열기구 사용 집중에 따른 과부하의 이유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비 관리에 있어서 내외부적으로 많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경은 동절기 어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위 화재는 대피 자체가 쉽지 않아 곧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겨울철 어업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 예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수영경찰서는 고령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등지에서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령의 여성과 시각장애인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접근한 뒤 휴대전화기에 보관돼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 등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은 오는 31일까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즐거운 공작 1956년, 역사관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 등 6가지 프로그램과 지역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인 역사학습 탐험대, 나만의 아카이브 만들기 등이 마련됩니다. 부산시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북구 화명고등학교에서 대입 성공 전략 특별 강연이 개최됩니다. 메가스터디 그룹 손주은 회장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강연은 입시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역량과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한 마인드셋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강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희망드림 콘서트 일환으로 북구을 박성훈 의원 주최로 진행됩니다. 북구 도심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은 현재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구포에서 이어지는데요. 화명동에도 연결 보행로 건설 요구가 계속됐고 사업이 일부 추진됐지만 수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까지 한참을 둘러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 코앞에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철길과 강변대로가 가로지릅니다. 공원으로 가려면 한참을 둘러 지하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쭉 가고 저 다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돌아가고 생태공원도 가고 저 구포 쪽으로 나가고 이러거든요. 한참 걸어. 그럼 지하철 타도 구포 내려가지고 저 다리 건너가거든 구포에서. 북구는 화명동 장미공원 인근에서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량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330m 길이로 예상 사업비는 200억 원, 구비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규모로 시비 또는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2023년 7천만 원을 들여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구청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건의, 국회 협조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부산시는 북구가 계획한 보행교는 기존 지하 통로와 동선이 겹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가 필요해 실효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지난 12일 북구의회에서는 화명동 보행교량 건설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명 장미공원과 화명 생태공원을 바로 연결해 북구가 추진 중인 관광 트래블로드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다리입니다. 저것이 가까운 생활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늦어지면은 북구의 트래블로드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도시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좀 했으면. 또 보행교는 단순히 통행 편의를 넘어 어촌 민속관의 기능을 더욱 높여줄 것이란 의견입니다. 여기 신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강안에 들어가서 강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돼야 되는데, 체험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 고가를 통해서 넘어가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철하고 연계가 된다면 이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부산시는 낙동강변 5개 공원을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북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다음 달 마무리되는 이 용역에 화명 장미 브릿지 계획을 포함시켜 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가 올해 더 늘어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 모두 16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18년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연 우리 동네 자람터 1호점입니다. 취약 연령 인구가 급증하고 돌봄 시설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전국 최초의 부산형 돌봄 모델입니다. 올해로 9살이 되는 이 공간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내내 방과 후 교육과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던 돌봄은 8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이제 하나의 지역 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다녔던 2학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그 당시에 여기서 지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우리 동네 자람터를 16곳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기장과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 중인 자람터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과 작은 도서관, 공공기관 등 지역 유휴 공간이 활용됩니다. 돌봄이 실험으로 시작됐던 공간이 이제는 동네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부산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최근 34평 실거래가가 11억 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 부산의 탑으로. 동래구는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인 주거지로 늘 항상 인기가 많았었고 이제 학군지로 이름이 나 있어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12월 매매 변동률은 0.12%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고서저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동래구는 0.64% 올라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영도구는 0.4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사하, 강서, 사상 등 서부 상권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21개월째 상승 중으로 지난해 12월은 동래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 추세이지만 분양 시장은 침체 분위기에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구의 300여 세대 아파트 후분양 청약은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한 아파트는 400여 세대 모집에 350명만 청약해 미달됐습니다. 한편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0월 8천 세대를 돌파한 이후 다음 달 7,700여 세대로 줄며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사상구는 800여 세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골목 상권이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대연동 수영로 219번 길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상인들도 동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 목골시장과 붙어있는 대연 219 골목. 식당과 카페,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들어선 남구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 전통 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인들은 벌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늘고 골목을 찾는 발길도 많아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제 사용 가능 여부 문의도 많이 오시고 신규 손님 유입도 많아지면서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골목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이 골목은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인회가 꾸려지며 이제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개별 점포가 아니라 골목 전체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행사나 공동 마케팅도 준비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남구 역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에 따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 및 부산시의 상점가 활성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연 219 골목은 이제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는 생활형 상권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동네 골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약 2만 5천 명 줄었고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부산 진구와 강서구만 인구가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